자, 그 다음 방정식에서 7-3번 곡선 y 이퀄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y 이퀄 2x 플러스 a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이거 이어서 나오는 컨셉이에요.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A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라 이랬는데 첫 번째 곡선과 직선이 이 둘이 세 점에서 만나려면은 A가 어떤 값이나 또는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a에 이 둘이 같아지는 x 값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아까랑 똑같습니다. 실수 a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을 하세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아 숫자만 남겨놓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마이너스 3x 너무 많이 부러져요. 부러질 시체밖에 없어. 1 이꼴 a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고 내 머릿속에서 얘를 gx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와 gx 사이에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됐죠? 그래서 fx가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를 이제 정확하게 그릴 거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3 3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그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플러스 1이 되도록 이해되시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여기가 될 거고 여기에 y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x축과 y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x값이 0일 때 y값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y 이퀄 a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a가 3번을 만나도록 지나가야 되니까 이놈의 a는 어떤 범위를 가져야 돼요? 3보다 작고 또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돼야 됩니다. 이게 1번의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해야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두 번째는 한 점에서 접하고 또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A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여기가 A 또는 여기가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드리면 되니까 A가 3이고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곡선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A가 3번은 3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7-1, 7-2, 7-3이 사실상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세 문제가 전부 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요령은 숫자를 한쪽으로 모아라. 오른쪽으로.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모아서 2개의 함수로 인식해서 그것의 교점을 찾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7-4번이 지난 토요일 날 설명했던 그 놈이에요. 7-4번은 이 방법 말고 이 방법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어저께 배운 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7-4번 문제를 뭔지 설명해 볼게요.
1,a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곡선 y 이퀄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그때의 A의 범위를 생각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 책에서 소개한 방법을 일단 한번 해보고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저께 배운 우리 방법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 둘을 비교해보세요. 어느 게 더 쉬운지. 자, 우리 책에서는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된 겁니다. 얘가 곡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거기를 지나는 접선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접선이 가령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 이 점이 1,a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있어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을 그을 수 있는 애를 찾으라 이거지.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이 직선 또는 이 직선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점을 모르잖아, 접점을. 그러니까 그 접점을 과거에 배운 것처럼 x값을 t라고 하고 y값을 t 세제곱 마이너스 t라고 정하고 나서 내가 접선을 만드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그 접선이 이 곡선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두 개 이상 되게, 이런 것이 두 개 이상 나오게 만들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 곡선이는 이 점에서의 접선을 만들려고 이제 f 프라임 t, 즉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놈은 3t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접선은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접선을 만들면 y는 3t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t에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게 접선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요? 1,a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y는 a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3t 제곱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t에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t 제곱, 맞죠? 그 다음 얘랑 그 다음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t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식 맞나요? 이 마이너스 2t 제곱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요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아까 방금 푼 거랑 똑같은 거죠. 얘와 얘를 이 식을 만족하는 t 값이 두 개 이상 존재해야지 접선이 두 개 이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 생각? 주가 이해돼요? 다시 여기서 임의로 접선을 만들었어요. 그 접선을 만들어서 그 접선이 1,a를 지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식으로 최종 정리가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t 값이, 즉 만나는 점이 두 개 이상 존재하면 되는 거죠. 즉 얘와 얘가 만나는 교점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이제 gx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ft라고 생각을 하고 둘 사이에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이상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문제 1, 2, 3번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ft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를 그릴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f 프라임 t도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6t 그러면 마이너스 6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1 그때 y 값은 0이면 마이너스 1 이때 y 값은 1이니까 1이면 얼마야? 0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때 A가 y 꼴 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줘야 되는 거예요. 세 점에서 만나게. 최소한 어느 점에서 만나게?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A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 식을 풀어서 계산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제 배운 거. 어제 배운 거로 따지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 곡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점대칭이다. 어느 점에 대한 대칭이냐? 여기 있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의 대칭이다.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볼게요. 그때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거에 의해서 갈려진 영역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다르다. 첫 번째, 이 변곡점 자체에서는 한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변곡점 자체, 그 점 하나에서는. 두 번째, 이 라인을 따라가서는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이 라인에 걸치면 접선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접선이고 이쪽에다가 접선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점의 위치가 이 라인을 따라서 가 있다면 접선은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나머지 영역에서는 요 안쪽 영역, 이게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항아리 안에 담겨있는 영역에서는 한 개를 만들 수 있다. 항아리 바깥쪽에서는 세 개를 만들 수 있다. 영상 올려놨으니까 다시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난 지금 결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이 라인을 따라서는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항아리 안쪽에서는 하나, 이 라인 자체에서는 둘, 바깥쪽에서 세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이 빨간색 점,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이 점에서 이 위치를 파악을 한다면 이 직선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 1,a라는 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해야 접선 두 개의 영역에 또는 세 개의 영역에 걸칠 수 있는지를 찾을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변곡점 어떻게 찾냐? 미분 두 번 쳐서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한 번 더 미분 치면 얘가 6x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값이 0이 되는 자리가 변곡점이에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현재 얼마냐면 0,0입니다. 변곡점을 찾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 변곡점에서 이 접선, 노란색 접선을 만들어야 되니 0일 때에 0을 집어넣으면 그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 빼기 0에 플러스 0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아, 얘 y 꼴 마이너스 x가 되는구나. 콜?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 점의 위치가 x값 1이 이쪽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얘를 요 극소점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1이 이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자리를 찾을 텐데 이거 0 되는 걸 찾으려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루트 3 x 빼기 1에 루트 3 x 플러스 1 이퀄 0.
따라서 이 자리가 루트 3분의 1 자리예요. x값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 제곱하면 3분의 1이니까 내가 찾는 x값 1 얘는 이 라인에 있습니다. 이 라인에 있는 거예요. x값 1은 바깥쪽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여기 연장을 하면 내가 존재할 수 여기 있으면 안 되죠? a가 여기 y 값에 의해서 이거를 따라서 와다리 가다리 할 텐데 a가 여기 위에 꼭대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 1,a라는 점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요만큼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걸쳐서 두 개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어서 세 개를 만들든지 아니면 노란색에 딱 들어가서 두 개를 만들든지 즉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영역만 가능한 거죠. 접선 두 개 이상을 만들려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만 찾으면 되죠. 요 점의 좌표 x값이 1일 때에 y값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0 됐습니까? 이 점의 좌표는 x값이 1일 때 이 점 아까 이거 뭐였어? y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따라서 a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 끝. 훨씬 간편하죠. 나만 간편한가? 설명하느라고 길어서 그렇지. 이걸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훨 간편하죠. 식 계산도 몇 개 없고 미분 한 번만 더 쳐주면 되잖아요. 내 말 이해돼요? 네, 3차 함수는 이거 알고 있어야지 마음이 신변이 편해져요. 이거 모르면 생각보다 힘들어집니다. 그 t값 정리하고 그 t값 정리한 다음에 그 t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좀 거지 같아요. 계산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쉽게 되는데 접선 개수 잘 냅니다. 그래서 정석은 정석이네. 냈네. 이해되시죠? 네. 예. 자 그럼 부등식으로 가볼까요? 부등식 더 쉬워요.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이 더 쉽다. 부등식도 뭐 간단한 거죠. 부등식은 뭐냐면 그냥 컨셉 자체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뭐 방정식이다 부등식이다를 어렵게 머릿속에 담고 있지 마세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릴 수만 있으면 돼요. 쉽게 진짜 여기는 다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의 범위 없는 상태에서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할 수 있죠. 언제? 얘가 4차면 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면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서 최소가 나와요? 극소값에서 최소 나와요. 최대값은 없고요. 범위가 없으니까. 범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부등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4차인데 이렇게 생겼으면 최대값이 극대값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따라서 최대 최소를 내가 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fs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 경우라면 그 최소 값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부등식이에요. 최대. 얘는 fx가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게 부등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줄 거냐? 아니, 그렇게는 안 주고 이렇게 주겠지. fx가 어떤 특정한 뭐 k라는 값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풀면 되냐? 얘를 이쪽으로 이해해서 fx-k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그리고 걔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만드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 0이 뭐가 되면 돼? 이놈의 최소값이 되면 돼요. 이놈의 최소값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fx-k라는 놈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 부등식 합격한다 이거지. 내 말 이해돼요? 반대로 fx라는 값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똑같죠. fx-k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놈의 최대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가 0보다 작거나 같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같은 놈인 거예요. 부등식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또 아까처럼 fx라는 어떤 함수가 무조건 어떤 범위에서 또는 전범위에서 gx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뭐 범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이 나왔다고 치세요. 그러면 얘 이항하라는 거야. 얘 이항해. 그래서 fx-gx로 만들어 놓고 이 새로운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다 이쪽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 모으는 거죠.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거죠. 별거 없다 이거죠. 이항만 시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진다 이거야. 사실상 다른 게 없다. 나만 더운가? 왜 이렇게 습하죠? 응? 네. 습한 거 맞지? 풋풋해요. 네. 뭔가 온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 습하네. 여기서보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람. 온도 더 내려갔어. 좀 나아지려나? 뭐 하면서 끈끈해지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7-5번. 부등식 너무 쫄 필요 없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x에서. 그러니까 범위 없다는 얘기지. x 4제곱 플러스 4k 세제곱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때의 k의 범위를 생각해봐라. 이랬어요. 바로 직전에 나왔던 얘기네요. 이게 4차잖아요. 4차인데 범위 없이 줬어요. 그러니까 얘 컨셉은 구체적인 건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4차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제일 작은 이 값조차도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극소값 얘나 얘 둘 중 하나가 제일 작겠지. 그러면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사하게 얘기하면 얘를 fx라고 하자. 그렇다면 fx의 최소값조차도 0보다 크면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글자로 적으면 내 얘기는.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게 부등식 컨셉이라는 거예요. 별거 없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갑시다. f 프라임 x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4x 세제곱 플러스 4k 제곱 k 제곱 끝이네. 그럼 뭐예요? 4에 x 세제곱 플러스 k 세제곱이고 따라서 이거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실분도 마이너스 k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허근이잖아. 그럼 얘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아, 근데 허근이 다시 계산해보자. x 플러스 k에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제곱이 될 거고 k 값에 따라 별반 차이 없나요? 이렇게 생겼나? 이게 뭐냐?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4차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얘가 극소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어디 있어? 이 자식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자식이 제일 작은 자리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k일 때가 제일 작아요. 오케이? 이 자리가 제일 작은 자리란 말이지. 이 자리에서의 y 값조차도 0보다 크면 된다 이거죠.
내 말 이해되시죠? 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f에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k 4제곱에 마이너스 4k 4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3k 4제곱이 3k 4제곱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3에 k 제곱 마이너스 1 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음수여야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면 되네요.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선생 이해돼? 갑자기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양수고요. 이거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값이 저렇게 된다. 이해됐지? 이해돼? 저기 주아는 예의상 뜯어버린다. 기다려봐. 너 나중에 내가 문제 푸는 거 볼 거야. 모르는데 그냥 뜯어버리면 이제 혼나. 그 다음 또 뭐 있냐? fx가 gx보다 커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거예요. 뭐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예의상 이 정도 하나는 풀어야죠.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k인가요? 예. gx 5x 제곱 플러스 2가 얘는 범위가 하나 있네요. 이 범위에서 여기에서 fx가 더 커야 된다. gx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네, 요거는 하나 풀 필요가 있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 이 얘기는 얘를 하나의 함수 hx라고 했을 때 이 hx가 0에서부터 3 사이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놈의 최소값조차도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내 말 이해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hx를 계산하면 돼요. hx를 계산을 하면 빼는 거니까 5x 세제곱에 제 넘어오면 마이너스 15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거 뺀 겁니다. 여기서 이거 뺀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h'x를 계산하면 15x 제곱 마이너스 30x가 되고요. 15x에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차로 이렇게 생겼겠죠. 이 자리가 0, 이 자리가 2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때 이 자리는 0이면 k 마이너스 2 맞죠? k 마이너스 2 이 자리면 2를 집어넣으면 8호 40인가요? 마이너스 60인가요? 뭐야? K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죠? 근데 주어진 범위는 0에서부터 3이래요. 여기서부터 3이래요. 얘는 포함도 안 해요. 빵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예요? 당연히 여기죠. 그럼 이 값이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인 k-22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22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어려워요? 아니요. 할만하죠? 네. 이 문제도 아까 문제처럼 K만 올린 다음에 그걸 풀어요. 맞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풀어요. 네.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푸는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하면 복잡하고 근데 또 생각보다 이게 이게 약간 운빨이 따라줘야 돼. 너가 얘기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풀잖아? 그러면 이제 5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마이너스 2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k. 네,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도 이런 거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거 그렸다가 값이 거지같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생겨. 통으로 계산해야 오히려 계산이 편할 때도 생겨. 그러니까 약간 운빨이죠. 운빨이라서 뭐 크게 뭐가 좋다라고 무조건 이쪽으로 가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해보면 이게 편할 때가 있고 이렇게 통으로 계산해도 편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약간 랜덤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원래 교과서 컨셉도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하려면 한 80%는 맞아. 근데 한 20% 같은 경우는 계산이 오히려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 숫자가 통으로 계산할 때가 숫자가 예쁘게 딱딱 떨어질 때가 있어. 운빨이야. 근데 그 공통점이 없어서 그걸 알아보는 거를 있으면 내가 소개를 해줄 텐데 있지가 않아.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빠른 판단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있어요. 네. 한 80% 돼요. 20%가 이 정도로 이거는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숫자가 딱딱 예쁘게 떨어지잖아. 뭐라고 얘기를 못해. 자, 해봅시다, 여러분들.